자, 얘들아, 우리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숙제 내줬었는데 기억나니? 네! 앱 설치해오는 숙제 냈었는데 핑퐁이라는 앱을 설치해오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집에서 설치해오라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좋아요. 두 명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돼요. 혹시 두 명 중에 한 명 안 된 친구 있니? 한 자리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석이요. 저 준서랑하고 연찬이 안 돼요. 두 명만 안 돼? 내가 연찬이 안 돼요. 네? 네. 너는 됐잖아. 저 준서랑 하면 돼요. 아, 준수랑 같이 하고. 네. 안 돌아. 그 뒤에 친구 누구지? 누구지? 이름 뭐지? 성재. 성재? 네. 아니, 이렇게 아는 친구. 아, 민기요. 걔 걔 프로그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봐. 찬아가 앉아 있어. 자, 일단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출석 한번 불러볼게. 김진영, 변서영, 장은석, 김시우, 성빈이, 필근이, 예. 그다음에 우주, 우주, 그다음에 희성이, 네. 그다음에 태연이, 네. 동국이, 대호, 옆에 대현이, 자, 수호, 강민이, 네. 그다음에 여찬이, 리. 그다음에 지석이, 네. 민기, 민기요? 민기, 준서. 민기 안 왔어요. 준서, 준서였고 민기가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네. 찬이도 하지 않았고 이제 정재는 이정재, 성대 나왔어요. 알았어? 찬이는 야구부예요. 은혁이는 앉아 있고. 은혁이 안 왔어요. 지금 3명이 그럼 안 왔네, 그쵸? 네.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핑크퐁. 자, 오늘 해야 될 게 우리 핑퐁이라는 로봇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핑퐁 한번 우리 지난번에 숙제를 냈었는데 혹시 인터넷이나 뭐 다른 정보를 핑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친구 있나요? 예. 찾아본 친구. 핑퐁이야 치니까 탁구 나오고. 탁구가 나와요? 핑퐁을 로봇이라고 치면 조금 나오긴 나와. 자, 오늘 주의할 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핸드폰을 이용한 다른 어떤 게임들을 했다가는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지석이 천대요. 혼나요. 우리. 미리 얘기합니다. 조심하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로봇이 어떤 거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핑퐁 로봇을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조작을 하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시간부터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핸드폰을 살짝 내려놓고 뒤집어 놓도록 하세요. 모니터 옆에다가 나란하게 앞에서 딱 봤을 때 보일 수 있게 모니터랑 나란히 뒤집어서 올려 놓으세요. 다 됐나요? 안 보이는 게 있다. 핸드폰 안 보이는 게 몇 군데 있다. 다 됐나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란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코딩, 알고리즘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 말 들어봤죠? 어떤 말일까요? 컴퓨터. 응? 어떤 말일까요? 소프트웨어. 지석이. 우리 엔트리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죠? 리. 우리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요. 자, 얼른 앉아주세요.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는데 하드웨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기타 등등 프린터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물체 형태로 되어 있는 기기들을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죠? 네. 그죠? 맞아. 하드웨어. 맞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드웨어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예. 소프트웨어는 또 크게 운영체제라는 것과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나눠져요.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있죠? 운영실이에요. 운영체제에 어떤 게 있죠? 윈도우. 64. 윈도우, 맞아요. 윈도우. 또, 마이크로. 유닉스 뭐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시동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해돼요? 윈도우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 딱 뜨잖아. 윈도우 버전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버전은 다를 수 있지만 윈도우 화면이 뜨잖아요. 그죠? 그 화면 자체가 그 화면을 뜨게 하는 것까지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영체제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런 운영체제가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우리가 친구들이 배웠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엔트리 같은 거.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아까 보니까 게임하고 있던 대로 게임 같은 거 하고 있던데 그치? 맞아요. 그런 것도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를 운영체제가 실행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 근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는 게 보통 대부분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로봇 뭔지 알고 있어요? 트랜스포머? 우와, 영화를 많이 봤구나.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를 로봇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로봇 청소기 맞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그런 가전제품 하나도,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프로그램 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활용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소프트웨어가 우리 실생활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를 만큼 아주 유망한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도 미쳐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앞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해를 차이. 지소가 미안해. 내가 우리 지소. 나 요새 게임 재밌게 나오는 엔트리를 잘못 게임하는 빨리 뭐 그림이나 좀 보여주세요. 야, 이거 보면서 어떤 그림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어요? 보고 있나요? 네. 네. 무슨 게임 하나 지금 우리 생활에 미치고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며 기타 뭐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뭐 가전제품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무인자동차라는 말이 많이 나고 있죠. 네, 무인자동차 지금 BMW 같은 회사에서도 보면 자동차 개발 비용의 90%를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비행기 조종 같은 걸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조종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뭐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들이 언제 냉장고에 들어왔고 유통기한이 언제고 얼마만큼의 양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조차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애플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개발하는 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도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이 누군지 알아요? 스팀 잡스. 어. 잡았어. 잡았어? 프로그래밍이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장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앞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코딩이 뭐라 그랬죠? 저번에 우리 엔트리 하면서 한번 들었을 것 같은데 코딩이 뭐죠? 코딩이요. 뭐죠? 모르겠어요. 코딩 뭔지 몰라요? 코딩하면 잘 생각나는 하면 그냥 손이 어려워하면. 뭐? 다시 얘기해주세요. 어려워하면. 코딩은 컴퓨터가 그냥 코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죠? 되게 복잡한 어떤 뭐 영어 뭐 알파벳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숫자들이 쭉 나오는 이런 화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딩이라는 그 장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거죠,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우리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을 시킬 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단어들로, 명령들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단어, 명령,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의 쓰는 언어를 이용해야만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언어가 뭐가 있죠? 010. 010 전화번호야? 010? 우리는 컴퓨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사실 똑똑하진 않아요.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해줘야 해. 따로따로. 따로따로 정확하게. 맞아요. 또 사람들보다 빨리 말고. 빨리 많이 배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왜 멍청하다고 말했죠? 그거 자기 혼자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AI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요즘엔 감정도 나타낼 수 있는 로봇이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못해요? 그런가? 또 지금은 거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일본에서 개발한 로봇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지. 인공 로봇의 얼굴에 있는 작은 그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바뀌는 모습을 뉴스에서 한번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아직은, 그죠?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뭐냐면 전기를 보내고 보내지 않는 0과 1이라는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신호 체계가 바로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는 이진 코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십지 코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만 사용하는 이진 체계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 컴퓨터 보니까 정보책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쵸?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줄 수 있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단지 전기를 한번 흘려서 보내면 숫자 1, 흘려 보내지 않으면 0이라는 숫자인데 그 작은 비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비트, 다음에 바이트,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순서 기억나요? 네. 그 순서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큰 순서요. 어? 작은 거부터 큰 순서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가 제일 처음에는 비트라는 아주 작은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0이나 1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인데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들이 원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8개로 묶어서 8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8비트가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1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그 칸이 8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작은 단위예요. 그렇지만 다시 8바이트짜리, 아니 8바이트 아니고 1바이트짜리 8비트니까 1바이트짜리를 1024개를 모으면 1kB 되는 거 알죠? 알아요? 모르나요? 네, 알아요. 1000기가바이트. 1024 네, 아니, 킬로바이트. 아, 원래는 이 순서를 모르는구나.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게임만 깔줄 페이만 갈 줄 알았어요? 정보를 저장할 때 자료를 저장하는 단위가 첫 번째는 단위가 비트라는 단위예요. 비트. 근데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이게 바이트가 돼요. 바이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1바이트가. 이해돼요? 근데 그 1바이트가 다시 모여서 이게 1024바이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1kB. 이게 킬로바이트가 되는데 여기 쓸게요 그냥. 킬로바이트 되는데 이게 1kB 되는 거예요. 다시 킬로바이트도 이게 1024kB가 모이면 메가바이트. 이게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또 1024.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24가 모이면 다시 이게 다시 기가바이트. 맞아요? 이것도 다시 1024가 모이면 이게 바로 테라바이트예요. 테라바이트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라 그러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이용해서 명령을 주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나오는 AI라고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거는 이 1테라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그것들도 묶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 정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알아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주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찾았어요? 기가바이트. 나 더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6기가바이트. 그리고 자, 코딩이라는 말 아까 뭐라 그랬죠? 코딩? 컴퓨터 언어. 코딩은 컴퓨터 언어인데 그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직접 이제 명령을 내려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해요. 그죠? 코딩이란 말 같이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아닌가? 자, 코딩 한번 그냥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세요. 이 화면 봤어요? 진로 시간 봤어요? 오, 그럼 소리도 기억나? 소리도 기억나?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코딩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사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코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영상
기억나죠? 냉장고 같은 그런 것들도 보면 코딩이 되어 있다고, 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자판기 같은 것도 안에 코딩이 되어 있어요. 돈을 넣고 뭘 누르면 그 누르는 항목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것도 코딩이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버튼을 눌러서 내가 몇 층에 가겠다라고 누르면 그 층에 가서 서는 것도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려주는 게 코딩이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밴드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밴드 봤어요. 봤어요? 이 사람도 그런 쪽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다가 오락 게임 알죠? 밖에 우리 무슨 문방구 앞에 가면 게임기 있죠? 네. 그런 게임기 있는 오락을 하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된 거예요. 사소한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시작해서 대단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냥 평소에 지나치는 어떤 작은 한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혹시나 모르죠? 지금 여기 같이 앉아있던 친구들 중에 몇 년 뒤에는 대기업의 어떤 연구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모를 일이니까 한번 주위에 있는 것들을 유심히 잘 살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코딩이 알고리즘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건데, 그냥 어떤 탕수육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탕수육을 만들 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시간대에만큼 걸려서 만들 건지를 코딩을 한다면, 그 코딩을 할 때 코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 그 기능보다는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물인터넷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물인터넷. IoT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물들이 연결되어서 그게 하나의 빅데이터로 저장돼서 우리가 그 데이터만 보면 어떤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물인터넷이에요. 자, 이 코딩이라는 말, 알고리즘이라는 말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코딩에서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정보? 지식? 사람. 정보, 지식, 사람, 자료, 배경지식. 배경 지식.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시작? 출발. 프로그래밍 언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사고력, 창의력. 이게 기반이 되어야만 그 어떤 코딩, 프로그래밍을 해도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이해되는 거 맞아요?
문이 다른 데가 있어. 영상이 또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자,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샌드위치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쌓이고 쌓이는 거. 쌓이고 쌓이는 거? 기억에 쌓여서 같이 많이 비싸. 조금 다른 거네. 한번 봐봐. 자, 이거는 지금 작년 초에 뉴스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들을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지금 유치원에서도 코딩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뭐 VR 같은 것도 배우고 있고 3D 펜도 배웠던 거 그런 것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의력과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새롭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배우는 교과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력과 장의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은 정보 시간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 예.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을 배우는 거죠? 일요일 배우고 토요일 배워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한 달이 4주라고 치면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한 달에 8시간이잖아요. 그쵸? 방학 2달 빼고 나면 10달이잖아. 네. 80시간이 채 안 되겠네. 중간에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70 몇 시간 되겠네요. 그죠? 그 70 몇 시간의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뭐 한 20차시도 안 됐을 만큼 굉장히 적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보도 지금 1학년이라서 시험은 없죠? 네. 시험은 없는데 2학년부터는 시험 치잖아. 그죠? 하나의 교과목이고 시험 치는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코딩은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나오는 영상은 뭐냐면 외국에서 어떤 아빠가 아이들한테 그 코딩이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이용해서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네. 자, 그럼 이 영상을 봤다 그러니까는 질문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코딩이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저거 시키.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명령. 명령, 상상이 안 돼요. 또 알고리즘, 정보. 알고리즘. 알고리즘. 네,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네. 컴퓨터가 바로 그래요. 아주 디테일하게 사소한 정보 하나도 제대로 시켜줘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명령을 내리려면 그 내리는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등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오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만약에 프로그래밍 해라. 그러면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컴퓨터 박사님이 보니까 아이들과 다시 샌드위치 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짜보라고 하면 굉장히 엉성하게 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디테일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고력을. 자,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친구들끼리 한번 그런 게임을 해보세요. 한 명이 로봇이고 한 명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머가 로봇에게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보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리한 차트를 우리가 순서도라고 말해요. 순서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순서도? 도형으로 이루어진 명령 체계를 순서도라고 하는데, 맞아요.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처리 내용들이 들어가는 도형 형태의 전개 방법이에요. 조건도 있고요. 처리, 조건 판단하는 것도 있고 처리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내릴지가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돼요.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여기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의력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이 움직이게 한다, 로봇의 팔을 움직이게 한다,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코딩 방법은 그냥 몇 번 책을 보거나 아니면 몇 번 들으면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딩을 할 때 어떤 각도로 가야 갈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방법은 어떤 책에도 사실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 코딩의 그냥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라 장의력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없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어떤 것들도 지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의를 해낼 수 있는 장의력과 논리력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진짜 로블레를 변경하려고 어떤 걸 할 거니까? 코딩. 로봇을 가지고 코딩과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핑퐁 로봇을 할 건데 그 핑퐁 로봇도 사실은 조립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큐브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2개를 연결해서 동작하는 걸 할 건데 그 사실 연결하는 거라든가 세팅하는 거는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들으면 친구들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세팅되어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형태들은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의적으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네. 공부가 뭐해? 자, 이번 시간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시간에 너희들이 뭘 배웠다고 생각하니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알고리즘, 코딩, 또 순서도 순서도, 뭐? 시각
원장님. 컴퓨터에 선택. 창의력. 프로토칼, 누군가에서 사기로. 창의력, 컴퓨터 사고력. 사고력 필요. 컴퓨터가 필요한 섬세, 그래, 그런 것도 사고력,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보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 하드웨어가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응용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로봇을 이용해서 할 프로그래밍은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고 그 응용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것도 핑퐁이라는 앱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 앱도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시작하도록 할게요.